1인 1교섭법이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.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최유성의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인물 자체가 성립되는 상황이 된 거죠. 따로 이렇게 최유성의 후보님이 말한 거 말고는 다른 구체적인 정황 증거라든가 뭐.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변호사가 그걸 갖다 지금 소장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알고는 있지만 이야기해드리기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. 지금 변호사가 지금 그 일인계특법하고 사무장치과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한테 제가 자료를 다 넘긴 게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아마 그쪽에서 그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지금은 저는 변호사한테 자료를 넘겼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또 이야기하게 되면 또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변호사가 이걸 갖다가 나와 있는 것 빼놓고 나머지 내가 혼자 알고 있는 내용들은 아직은 공개를 안 하는 게 나중에 그 재판에 가서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부분은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고요.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. 어떤 그 숫장 그 제소하는 그건 어떤 1인 1개소법의 현행 의료법 위반인 거죠. 1인 1개소법. 네,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법 아까 봤던 33조 위반을 해가지고. 근데 이 내용을 뭐 전에 뭐 말씀하신 거하고 네, 거의 비슷해요. 예, 근데 일단 사무장치과 그거 부분은 사무장치과를 하면 이제 소위 그 정피로나 비의료인이 이제 실제 그 치과를 소유했다는 증거가 있어야지만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사무장치과가- 계좌 추적으로 그래서 지금 변호사가 계좌 추적권으로 검찰한테 그걸 요청한다고. 그게 나는 그것은 이제 뭐 그런 의심이나 의혹은 좀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증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. 그렇죠. 예, 근데 그 사무장치과 부분도 그다음에 또 1인 1개소법 역시 이제 특수관계이잖아요. 이제 그걸 한다는 이제 강남에 이제 알러브 치과 이제 부천에 뭐 부천 치과 자체는 최 선생 그 아마 그 사모님 이름으로 돼 있을 네. 거고요. 강남은 이제 본인 이름으로 개설했다고 했으니까 그분이니까 이제 특수관계인인데 그 역시 1인 1개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객관적인 좀 증거는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.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보통 이제 그 다른 병원에서 진료했을 경우에 내가 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상태, 다른 병원에서 그 진료를 하게 됐을 경우에 거기 돈을 받으면 안 된대요. 아니 그러니까 그건 1인 1개소법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강남에 이제 본인 이름으로 개설을 했는데 저도 그때 물어봤었거든요.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본인이 이제 구강외과를 전공했고 최유성 회장님 이제 사모님은 이제 그 수술 임플란트 식립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본인이 이제 그런 거 와서 했다고. 이제 그 자체가 뭐 사무장치과의 1인 1개소법 위반 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저는 의료법 위반으로 알고 있어요. 예, 맞아요. 예, 왜냐면 본인 개설을 찍고 설령 과거의 환자라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자기 개설한 자기 치과로 환자가 와서 치료를 하는 게 보통 이게 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고발이나 형사고발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한다면은 1인 1개소법 위반이나 사무장 그 병원이 아니라 그 이제 그 교차 진료에 대한 의료법이. 예 이것만 나는 좀 지금은 좀 그쪽으로 일단은 그 네.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고발장은 쓰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근거는 지금 그것만 확인된 건데 라고 보여지거든요. 이제 그 의료 그 이제 광고 부분을 분리해서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저는 조금 했던 게 뭐냐면 사무장치과 부분이나 1인 1개소법 위반에 대한 지난번하고 다른 특별한 어떤 증거가 있느냐 확인된 게 근데 그걸 제가 지금 재판 과정에서 써야 돼서 아니 기소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재판 거예요? 아니 그때 그 고발장을 쓰는데 거기서 이걸 갖다 밝히지 말아달라. 있다는 거죠? 네. 그럼 고발장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뭐 1인 1개소법 위반이니까 의료법 33조 위반 쪽으로 지금 중점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전 쪽 근데 이 변호사님이 그런 그 의료법 쪽으로만 자기가 뭐 20 몇 년 해왔다고 그러시는데 나름대로 자기가 이 1인 1개소법 위반 사건들 몇 가지를 자기가 처리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좀 하려는 이렇게 말씀 중에도 이런 거 이제 고발이 됐을 때 대부분 이제 사무장치과 이것 자체가 내부 고발이 아니고서는 그냥 돈이 오간 계좌 추적을 해보면 나오지 않느냐. 근데 그거 검찰에서 계좌 추적 영장이 안 나와요. 의혹을 제기해놓고 그거 하라고 한다면. 근데 이제 말씀 보면은 지금 계좌 추적을 해보면 확인할 수 있지 근데 않느냐. 그거는 지금 사실은 이야기 드릴 이거는 그냥 듣고만 넘어가셔도 돼요.
정피로를 지금 추적해가지고 정피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지금 좀 잡았어요. 정피로가 여기서 말고도 두 군데서 이 사무장 치과 운영했다는 걸 제가 근거를 찾았고요. 지금 그런데 여기서만은 아니라고 보기 좀 힘든 부분이고, 그다음에 정피로가 현재 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강남 경찰서 쪽에서 지금 제가 어떤 분으로? 옛날 수치과 원장님 건이더라고요. 연예인 문제 그거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어 그 강남 경찰서 쪽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거 같이 엮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나와서 정피로를 지금 추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조금 그 실마리가 잡혀요.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지금 제가 이거 다 이야기는 못 드리고 그래서 그쪽으로 해갖고 그러면 정피로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정피로 쪽에서 이제 총장 이런 거라거나 이런 거 갖다 조사를 할 수 있는 건 지금 경찰 조사 중이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. 여기 그 회비 관련한 부분에서 보시면 그 회비를 이런 식으로 납부하는 게 업무 방해에 해당하면 이게 허위 신고 납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저도 보기 전에 서치해서 회비 받는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 그 확인하는 방법을 보니까 만약에 경기 지부에서 타 지부에서 무적으로 있다가 그 치과를 폐업을 하고 서치가 다시 왔을 때 그럼 협회비는 어떻게 받냐 이런 문제가 여기가 같은 거예요.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대부분 지금 모든 지부에서는 협회비는 지부를 통해서 받게 돼 있지만 어느 지부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내도 상관이 없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왜냐하면 그쪽에서 개설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자격으로 안 낸다고 해도 몇 년 뒤에 서울지부 회원이 됐을 때 서울지부를 통해서 밀린 회비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다 이제 협회비 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. 인정이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뭐 업무 방해라던가 아니면 등록 무효 사유가 되는지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등록 무효 사유가 됐던 거는 협회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된 거예요. 이번에. 근데 그 협회에서 온 공문에서도 이 회비 문제가 갖고는 근데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고 돼 있어요. 제가. 그러니까 회비 문제가 아니라 우선 이제 기자들이 이제 의료법 위반 이 관련된 얘기가 그렇죠. 지난번에 질문이 없으면 아까 이제 네. 선거 부분으로 넘어가는 좋을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면 좀 헷갈리니까.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고발을 사실은 한 그 변호사를 만난 지가 지금 한 4일 됐어요. 하고 변호사가 지금 만들고 있으면서 저한테 자료 요청을 언제쯤 좀 고발장이 접수돼요? 뭐 자기가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데 지금 그건 제가 언제쯤이라고 말 못하죠. 아마 다음 주쯤에는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냥 고발은 그냥 이번 그 경기도 그 선거 여부 이제 그건 상관없이 무조건 관계없으니까. 그거 관계없죠. 왜냐하면은 이거 뭐 솔직히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가처분 신청 인용이 된다 그러면 최유성 회장이 다시 회장을 할 거예요. 법률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인용이 안 된다면 또 나승목 회장이 회장을 할 거고. 그러니까 상관없이 이제 고발장. 저는 그거는 왜냐면은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또 알아봤더니 이게 민사가 아니더라고요. 이 고발 당연히. 이거 형사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고발을 해가지고 하고 변호사가 집어넣으면은 내가 멈추고 싶으면 멈출 수 있는 게 아닌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게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, 근데도 이제 그 취하서를 내면 좀 이제 거의 그냥 그게 끝나죠. 그런 거는 좀 내용 들었어요 저는. 이 부분은 뭐 대충 정리할 것 같은데. 그때 보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3월 3일 날 선관위의 회의 후 당선 무효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근데 이게 좀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그 보면은 최유성 후보 쪽에 가까운 전재근 의원이 나승목 후보가 냈던 이 당선 무효에 대한 그 의견서를 냈는데 의견서 중간에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는 선거 효력에 관해서 모든 내용은 당선 무효인데 이 선거 효력이니까 이거는 갖다가 요구하는 의견서 자체 내용이나 법률적인 자문이 다 다르다.
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갖다 기각을 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가지고 그걸 기각을 시켰대요. 그리고 나서 앞에 쪽에 19조 2항에 의해서 제적위원 3분의 1 출석과 3분의 2의 찬성으로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고 하는데, 그래서 기각 사유는 그거더라고요. 보니까 이게 그 선거의 효력에 관해서 이의 제기를 했던 부분이 좀 문제가 됐던 거예요. 제가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.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 기각을 시키고 이걸 이 앞에 거든 뒤에 거든 어느 국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이의 신청에 의한 당선 무효 결정은 제적 그 선거안위원회 3분의 2야. 그러니까 그날 7명이 안 오고 6명이 왔다 하더라도 제적이 7명이기 때문에 5명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날 6명이 왔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됐는데, 이 의결 조항의 19조 2항에 보게 되면은 당선 그 이의 신청에 의한 게 아닌 다른 당선 무효와 그 후보자가 이의 신청이 있던 게 아닌 거에 대해서 당선 무효와 결정을 할 때는 그때는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 찬성으로 해야 되는 게, 이 규정이 약간 좀 상충돼요. 사실은 경기도 치과세 규정도 그렇고. 근데 대취의 규정을 봤더니 거기도 똑같아요. 그러니까 이의 신청에 대했을 때만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. 이건 이 부분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3월 3일에 재선거 의결을 했고, 그 다음에 그 선관위에서 당선 무효 사유와 후보 등록 시 서약서를 첨부했던 거를 가지고 그 대회원한테 편지를 보냈어요. 지금 제가 여기 4, 5, 6, 7에 있는 게 그건데, 이게 김현태 위원장님 명의회식에 노란 봉투에다가 이게 왔어요.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서약서에 보게 되면은 문자 발송을 하며 이에 후장 동의한다. 그리고 그 위에 쪽에 보면은 그 규정에 벗어난 내용을 하면 안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, 도해칙과 선거관리 규정을 듣고 이해했으면 적법하게 선동을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. 그 다음에 한 장짜리에 보기에는 선거관리 규정 준수하고 이 조치에 대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선거관리 어떠한 조치 이의를 제기 않겠다라고는 이게 도장을 찍었다는 걸 하면서 선거관리위원장님이 보내신 내용에 의하면은 선관위에서 이렇게 결정한 걸 갖다 너는 이의 제기 않겠다고 서약서까지 왜 뭐라 하느냐, 이런 식의 내용으로 전 회원한테 노란 봉투에 넣어가지고 갖다가 크게 해서 이걸 갖다 다 보냈던 내용이 이게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최유성 후보가 3월 10일 날 대한치과협회를 추가 납부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이건 당선 무효 결정에 조금 약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. 뭐냐면은 저희 그 선거관리 규정에 보면은 일반적인 선거는 선거 당해년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게끔 돼 있어요.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되다 보니까 규정이 따로 있어요. 근데 대치하고 좀 규정이 달라요. 저희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, 선거일 60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에 등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대치는 어떻게 되는 건 이번에 바꿔가지고 선거일 16일 전까지 회비를 다 내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. 바뀌어 있어요. 근데 선거인 명부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여기는 우리 거에는 60일 전이야. 그래서 4월 23일 선거라고 그런다면은 어떻게 보면 2월 23일까지 만약에 뭐 압구정동 강남 지부나 이런 거를 갖다가 서울 지부를 갖다가 무시한다 하더라도 대치회비 자체를 2월 23일까지 냈어야지만이 완납이 됐다는 거죠. 그런 너무 길어지니까요. 그 지금 당선 무효, 선거에 당선 무효한 부분이 있고 후보 등록 무효한 경우가 있어요. 이제 뭐 정확히 내용은 뭐 대충 다 기자들도 알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, 그 당선 무효 판결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의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했어요. 근데 그럼 그걸로 끝난 건데 왜 선관위가 왜 자의적으로 어떻게 당선 무효를 할 수 있나? 이제 그 부분이 물론 이제 뭐 심각한 어떤 근데 그 19조 2항에 보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규정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. 이의 신청을 했으면은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는 거지. 이의 신청이 그 말씀하신 대로 표도 봐요. 제적위원회 7명 중에 5명이 왔는데 1명이 안 왔어요. 표결을 하면은 이게 당선 무효가 부결될 거란 말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꼼수내지 편법을 쓴 근데 거잖아요. 그거는 이제 생각에 따라 다른데, 이걸 갖다가 기각을 시켜 만든 거는 최유성 후보 측에 있는 전재근 의원이 또 했더라고.
왜 그랬는지 난 모르겠어요. 아니 그것은 지나간 상황인데 예, 선관위 의원이 뭐 누가 뭐 이리저리 못 오든 어쨌든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보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3월 3일 날 선관위의 회의 후 당선 무효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 근데 이게 좀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그 보면은 최유성 후보 쪽에 가까운 전재근 의원이 나승목 후보가 냈던 이 당선 무효에 대한 그 의견서를 냈는데 의견서 중간에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는 선거 효력에 관해서 모든 내용은 당선 무효인데 이 선거 효력이니까 이거는 갖다가 요구하는 의견서 자체 내용이나 법률적인 자원이 다 다르다.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갖다 기각을 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가지고 그걸 기각을 시켰대요. 그리고 나서 앞에 쪽에 19조 2항에 의해서 제적위원 3분의 1 출석과 3분의 2의 찬성으로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각 사유는 그거더라고요. 보니까 이게 그 선거의 효력에 관해서 이의 제기를 했던 부분이 좀 문제가 됐던 거예요. 제가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 기각을 시키고 이걸 이 앞에 거든 뒤에 거든 어느 국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이의 신청에 의한 당선 무효 결정은 제적 그 선관위원회 3분의 1이야. 그러니까 그날 7명이 안 오고 6명이 왔다 하더라도 제적이 7명이기 때문에 5명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날 6명이 왔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됐는데 이 의결 조항의 19조 2항에 보게 되면은 당선 그 이의 신청에 의한 게 아닌 다른 당선 무효와 그 후보자가 이의 신청이 있던 게 아닌 거에 대해서 당선 무효와 결정을 할 때는 그때는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 찬성으로 해야 되는 게 이 규정이 약간 좀 상충돼요. 사실은 경기도 치과에서 규정도 그렇고 근데 대취의 규정을 봤더니 거기도 똑같아요. 그러니까 이의 신청에 대했을 때만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죠. 이건 이 부분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3월 3일날 재선거 의결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선관위에서 당선 무효 사유와 후보 등록 시 서약서를 첨부했던 거를 가지고 그 대회원한테 편지를 보냈어요. 지금 제가 여기 4, 5, 6, 7에 있는 게 그건데 이게 김현태 위원장님 명의로 해서 이게 노란 봉투에다가 이게 왔어요.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서약서에 보게 되면은 문자 발송을 하며 이해 후장 동의한다. 그리고 그 위에 쪽에 보면은 그 규정에 벗어난 내용을 하면 안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도 해칙과 선거관리 규정을 듣고 이해했으며 적법하게 선동을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. 그 다음에 한 장짜리에 보기에는 선거관리 규정 준수하고 이 조치에 대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선거관리 어떠한 조치 이의를 제기 않겠다라고는 이게 도장을 찍었다는 걸 하면서 선거관리위원장님이 보내신 내용에 의하면은 선관위에서 이렇게 결정한 걸 갖다 너는 이의 제기 않겠다고 서약서까지 왜 뭐라 하느냐 이런 식의 내용으로 전 회원한테 노란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크게 해서 이걸 갖다 다 보냈던 내용이 이게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최유성 후보가 3월 10일 날 대한치과협회를 추가 납부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이건 당선 무효 결정에 조금 약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. 뭐냐면은 저희 그 선거관리 규정에 보면은 일반적인 선거는 선거 당해년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게끔 돼 있어요.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되다 보니까 규정이 따로 있어요. 근데 대치하고 좀 규정이 달라요. 저희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선거일 60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에 등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대치는 어떻게 되는 건 이번에 바꿔가지고 선거일 16일 전까지 회비를 다 내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. 바뀌어 있어요. 선거인 명부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여기는 우리 거에는 60일 전이야. 그래서 4월 23일 선거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2월 23일까지 만약에 뭐 압구정동 강남 지부나 이런 거를 갖다가 서울 지부를 갖다가 무시한다 하더라도 대치 회비 자체를 2월 23일까지 냈어야지만이 만남이 됐다는 거죠. 그런 예, 너무 길어지니까요. 그 지금 당선 무효 선거에 당선 무효한 부분이 있고 후보 등록 무효한 경우가 있어요. 이제 뭐 정확히 내용은 뭐 대충 다 기자들도 알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그 당선 무효 판결을 할 때
말씀하신 대로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의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했어요. 네. 근데 그건 그걸로 끝난 건데 왜 선관위가 왜 자의적으로 어떻게 당선무효를 할 수 있나? 이제 그 부분이 물론 이제 뭐 심각한 어떤 근데 부분, 그 예. 19조 2항에 보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규정을 네. 내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. 이의 신청을 했으면은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는 거지. 이의 신청이 그 말씀하신 대로 저도 봐요. 재적용에 7명이 5명이 왔는데 1명이 안 왔어요. 표결을 하면은 이게 당선무효가 부결될 거란 말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꼼수내지 편법을 근데 쓴 거잖아요. 그거는 이제 생각에 따라 다른데 이걸 갖다가 기각을 시키게 만든 거는 최유성 후보 측에 있는 전재근 의원이 또 했더라고. 왜 그랬는지 난 모르겠어요.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나간 상황인데. 예, 선관위원이 뭐 누가 뭐 일이 있어도 못 오든 어쨌든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